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미적분 과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맡게 된 김두현 선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재 16페이지를 펴주세요. 제1단원 수열의 수렴과 발산 소단원 확인 문제 3문제가 있죠.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개념 구칙입니다. 다음 왼쪽 네 학생 즉 민우, 혜지, 정수, 선영이가 들고 있는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서 알맞은 것을 오른쪽 인형에서 찾아 짝짓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러분 본강에 들었듯이 수열의 수렴 또는 발산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수렴, 발산. 자,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을 수열의 수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수열의 수렴성을 조사하라는 것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파악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수렴의 정의입니다. 수렴이란 n이 무한대의 감에 따라 an, 수열 an이 일정한 값 알파를 가질 때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an이 알파라는 숫자에 수렴한다. 가까이 가는 일정한 값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그러면 발산은 무슨 뜻일까요? 네, 수렴하지 않는 것.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이라고 하는데요. 발산의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자, 계속 숫자가, 즉 수열의 흐름이 계속 올라가는 플러스 무한대. 다른 말로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 되죠. 두 번째로 계속 떨어지는 형태, 즉 마이너스 무한대. 세 번째, 자, 왔다 갔다 해서 일정한 값을 못 갖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바로 진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발산의 경우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인형들 보면 자, 발산의 경우도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 즉 진동에서 발산한 경우 다르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민우가 들고 있는 수열에 대한 수렴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의 n승의 n제곱이죠. 자, 이 수열은요,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파악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항이 무엇인지, 두 번째 항이 무엇인지, 세 번째 항이 무엇인지, 네 번째 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여기에 숫자 1이 있죠? 여기다 여러분 요 자리에다가 잠깐만요. 요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1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의 1제곱, 여기 n입니다. 그 다음에 1제곱에 1의 제곱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을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A2는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2를 제곱해서 1 곱하기 4 계산하면 4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요.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바로 9가 돼서 마이너스 9. 네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1의 4제곱에 4의 제곱. 즉 마이너스를 4번 곱하게 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를 제곱하면 16이 돼서 바로 16. 자, 이처럼 수열이 자,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9, 16. 자, 이렇게 수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한 값을 갖겠어요? 물론 우리는 숫자가 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커진다는 거, 절대값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가시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x축을 n축으로 놓고요. y축을 an축으로 놓겠습니다. 자, 점을 찍어 볼 거예요. 1일 때는 마이너스 1에 점을 찍어 주시고요. 두 번째 항은 4. 4에다 점을 찍어 주세요. 3. 세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9죠. 이게 밑에가 안 보이지만 자, 됐나요? 자, 네 번째 항은요. 1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수열의 흐름이 자, 왔다 갔다 왔다. 자, 어때요? 일정한 값을 가지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발산의 경우가 되고요. 발산 중에서도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요? 그렇죠? 바로 진동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네 인형 중에서 바로 고양이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민우는 고양이를 선택하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해지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지가 들고 있는 수열은 n제곱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은 1을 집어넣어서 1의 제곱, 그래서 1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요 2의 제곱 4가 되고요. 세 번째 항은요 3의 제곱 9가 되고요. 네 번째 항은요 4의 제곱 1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숫자를 한번 다시 써보면 1, 4, 9, 16 뭐 하나만 더 해보자면 25. 숫자가 n이 무한대에 갈 때 수열 a에는 점점 일정한 값을 못 갖죠. 그래서 점점 커지게 되니까 바로 플러스 무한대로의 발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지는 어떤 인형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곰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음 정수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울게요. 자, 다음 정수의 경우입니다. 정수는요, 수열이 n제곱 플러스 1이란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을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이고요. 계산하면 1 더하기 1, 즉 2분의 1이 나오죠. 두 번째 항은요. 2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바로 5분의 1이 나오고요. 세 번째 항은요. 자, 3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어서 9 더하기 1, 즉 10분의 1이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16 더하기 1, 4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17분의 1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열 다시 한번 써볼까요? 2분의 1에 5분의 1에 10분의 1에 17분의 1. 점점 줄어들고는 있다는 건 느끼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 가시화를 시켜볼게요. 여기 n축이고요. 여기가 an축. 자, 1일 때는 2분의 1이에요. 조금 크게 잡겠습니다. 2분의 1, 요 정도. 2일 때는요. 네, 5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걸 5칸 나누어서 한 거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얘가 5분의 1. 자, 3일 때는요. 세 번째 항은 10분의 1인데, 자, 여기 있는 1을 기준으로 10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나요? 4일 때는요. 17칸을 나눠서 그냥 가까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수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an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자, 바로 이렇게 해서 근데 감소는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진 않죠. 그냥 쭉 해서 이렇게 이런 꼴로 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0이란 선에 0에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 게 수렴의 정의니까, 즉 정수는 수렴, 0에 수렴하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요? 예, 토끼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예. 이제 마지막 선영이가 들고 있는 수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영이. 자, 선영이는 수열, 어떤 수열을 들고 있냐면,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선영이는 마이너스 2n.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두 번째 항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세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수열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나요? 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가시화 한번 시켜볼게요. n축이고 an축이고요. 자, 1일 때는 마이너스 2예요. 예, 여기 있고요. 2일 때는요, 마이너스 4. 3일 때는 마이너스 6. 더 밑으로 내려가죠. 4일 때는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n이 무한대의 감에 따라서 숫자의 흐름이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죠. 일정한 값을 못 가져요. 자,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경우 발산인데, 그 중에서 네, 바로 2번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발산. 자, 누굴 선택하면 되나요? 그래서 선영이는 바로 강아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은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다음은 2번 문제, 개념 넓히기 문제입니다. 다음, 역시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수열 자체가 2의 n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자, 역시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항은 2를 집어넣음으로써 계산을 해주면 되죠. 2 더하기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1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요, 2의 제곱과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4 더하기 1이 돼서 5가 되죠. 세 번째 항은요, 2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러면은 8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7이 될 테고요. 네 번째 항은요, 예, 2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돼서 바로 16 더하기 1이 돼서 17이 됩니다. 자, n이 무한대에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의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죠. 먼저 2일 때는 1이에요. 자, 2일 때는 5가 나오고요. 3일 때는 7이 나오네요. 4일 때는 17이 나와요. 자, 어떻게 되나요? n이 무한대의 감에 따라 숫자는 일정한 값을 갖지 못해서 발산이 되죠. 발산의 경우 중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이 경우는 바로 양의 무한대의 경우죠.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2n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극한값은, 여기서는 극한값을 갖지 못하니까 무한대 그리고 가로 열고 바로 발산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수렴하지 않으니까 극한값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상가감수죠. 상가감수의 코사인. 어이구, 잠깐만요. 조금. 예,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코사인의 2분의 n파이라는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은요. 코사인의 2분의 1 파이. 삼각함수 시간에 배웠는데 이 값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y는 코사인 그래프. 자, 어디 시작하죠? 예, 1에서 시작합니다.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2파이 파이. 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자, 최대가 1이고요. 최소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높이를 살펴봐도 됩니다. 자, 2분의 파이의 높이는 얼마죠? 예, 바로 얘는 0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항은요. 코사인의 파이입니다. 그림에서 파이 보죠. 파이는 바로 여기 보면은 예, 높이가 마이너스 1이죠. 세 번째 항은 코사인의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2분의 3파이의 높이 바로 0이 되고요. 네 번째 항은 코사인 4를 집어넣으니까 2파이가 돼서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가시화 시켜볼까요? n축과 n축에 1일 때는 0, 2일 때는 마이너스 1, 3일 때는 0, 4일 때는 1. 자, 숫자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예, 밑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자, 계속 이렇게 되겠죠. 일정한 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발산이 되죠. 발산 중에 어떤 걸까요? 예, 바로 진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코사인 2분의 n파이는 바로 진동한다. 역시 발산 종류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해결이 됐나요? 예. 다음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잠시만요. 세 번째 수열은 바로 2 빼기 n제곱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은요. 예, 2 빼기 1의 제곱에서 1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요. 2 빼기 2의 제곱 2 빼기 4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세 번째 항은요. 2 빼기 3의 제곱 2 빼기 9가 돼서 마이너스 7이 되고요. 네 번째 항은 4를 집어넣으니까 2 빼기 4의 제곱 2 빼기 16이 돼서 마이너스 1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가시화 시켜볼게요. n축, 여기는 an축. 자, 1일 때는 1 찍어라. 자, 됐죠? 2일 때는 마이너스 2. 3일 때는요. 마이너스 7. 4일 때는요. 마이너스 14. 이거 더 내려가네요. 자, 숫자의 흐름을 보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일정한 값을 못 갖고요. 그러면 발산이겠죠. 발산 중에서도 뭘까요?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 되겠죠. 자, 수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빼기 n 제곱은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 즉 음의 무한대로 가는 발산. 자,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수열이 네 번째죠.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첫 번째는요. 마이너스 2의 1제곱 플러스 1분의 1. 즉 계산하면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 더하기 1분의 1. 즉 4 더하기 1분의 1이어서 바로 5분의 1이 됩니다. 세 번째 항은요.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더하기 1분의 1이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7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2의 4제곱 더하기 1이고요. 마이너스를 4번 더하면 16 더하기 1분의 1, 즉 17분의 1이 됩니다. 수열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1,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그리고 17분의 1. 약간 좀 진동한다는 느낌이 들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n축이고요. 여기 an. 자, 1일 때는 마이너스 1, 여기다 점을 찍습니다. 근데 2일 때는요. 1에 즉 자, 여기가 1이죠. 이거의 5분의 1.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죠. 3일 때는요. 3일 때는 요 밑에 자, 마이너스 1에 7등분한 거 중에 하나 더 가깝게 이렇게 되겠죠. 4일 때는요. 17분의 1입니다. 여기죠. 자, 숫자 흐름을 한번 볼까요? 자, 아이고 색깔 그냥 할게요. 이렇게. 자,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0으로 가까이 가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드나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진동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동은 숫자가 일정한 값에 가지 않으면서 숫자가 점점 커지면서 진동하는 게 있고, 똑같은 위치로 아까처럼 코사인 2번처럼 똑같이 가는 진동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기호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2의 n승 플러스 1은 바로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썼다는 자체, 일정한 값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바로 수렴을 뜻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수렴을 뜻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기호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감소합니다. 무한대로. 그리고 마지막 왔다 갔다 진동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발산, 즉 극한값이 없다라고 합니다. 값이 없다. 그러면 2번을 통해서 수렴과 발산 정리가 됐나요? 정리가 됐나요? 예.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역량 키우기 3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각 편을 n등분한 점들을 각 편의 평행한 선분들로 모두 이어서 만든 도형에서 길이가 n분의 1인 선분의 길이의 총합을 an, 선분들의 교점인 꼭지점의 총 개수를 bn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한 도형을 선생님이 a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1은 어떻게 그릴까요? A1. A1은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등분하고 뭐 여기서 만든 등분한 점이 없으니까 이 자체가 A1이 되는 겁니다. A2는요. 자, 오른쪽 그림처럼 A2는 자, 먼저 삼각형에서 2등분한 점들을 모아서 평행한 선분들, 자, 얘랑 평행, 얘랑 평행, 얘랑 평행한 점들을 모아서 A2를 만들었고요. A3는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에서 A3라는 것은 3등분이죠. 3등분한 점을 다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평행한 선분들로 있고, 자, 이렇게 이어서 만든 도형이 바로 A3가 됩니다.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A4는 자, 4등분 해야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에서 4등분 해서 각 편의 평행한 선분들을 모두 이어서 있고.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A4가 됩니다. 이런 도형에서
선분들의 길이의 총합을 an.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선분들의 길이의 총합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그게 이제 1단계죠. 자, 그러면 1단계를 구하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 A1이란 자, 이 선분들의 길이죠. 그러니까 자, 1 곱하기 3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가 3개 있다 이런 뜻이죠. A2는요. 두 번째 도형에서 자, 일단 자, 이 작은 거 2분의 1짜리죠. 2분의 1짜리가 3개이죠. 그래서 자, 2분의 1짜리가 3개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일자리도 3개 있는 걸 알 수 있죠.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더하기 1이 3개고요. 좀 더 편하게 2분의 선생님이 1 더하기 2에다가 3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A3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라지 A3에서 이 도형에서 자, 이 길이가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짜리가 모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래서 3분의 1짜리가 3개 있다. 더하기. 다음. 자, 이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건 얼마죠? 3분의 2짜리 아닌가요? 얘도 3분의 2죠. 얘도 3분의 2죠. 3분의 2짜리가 3개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일자리가 역시 3개가 있죠. 자, 인수분해 곱하기 3을 밖으로 빼내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 통분을 해볼까요? 아, 잠깐만요. 곱하기 3을 안 했네요. 자, 통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고 곱하기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n번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규칙성이 있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한 규칙성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n번째는 자, n분의가 될 테고요. 자, 여기 보니까 1일 때는 뭐 이렇게 해서 1, 2, 3 n번째는 n이 되겠죠. 분자는요. 두 번째 항은 1부터 2까지 더했고요. 여기는 세 번째 항에서는 1부터 3까지 더했으니까 n번째에서는 1부터 n까지 더하겠죠. 그리고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분자 보니까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우리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라는 공식 수열에서 배웠죠. 자, 그 공식이 뭔가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 알고 있죠? 자, 그걸 대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고 밑에 n을 밑에다 또 대입을 해주고 밖에 3은 앞에다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할 수 있죠? n을 약분할 수 있죠? 그 결과 2분의 3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답을 써볼게요. an이란 2분의 3의 n 플러스 1이다. an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나요? 네. 다음 2단계 bn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지울게요. 두 번째 이제 bn을 구하기 위해서 b1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b1은 자, bn이란 무엇이냐면 bn이란 선분들의 교점인 꼭지점의 총 개수예요. 자, a1은 요점, 요점, 요점이 선분들의 교점의 개수들이니까 3개죠? 편의상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하나 더하기 2개. 자, 처음에는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엔 2개 생겼으니까 1 더하기 2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B2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요.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는 3개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B3도 한번 알아볼까요? 꼭지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은 4개가 나오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n번째 한번 추정해 볼까요? 자, 1일 때는 2까지, 2일 때는 3까지, 3일 때는 4까지예요. 그러면 bn은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 n도 지나고 그 다음 n 플러스 1까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구하죠?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 기억나나요? 2분의 항수 몇 개죠? n 플러스 1개고요. 그 다음 초항 더하기 마랑, 초항 마랑 더하면 n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n은요 그냥 2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bn이란 수열의 일반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다 또 써볼게요. bn은 얼마냐면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bn까지 구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단계. 아이고, 조금 익숙해지지 않아서. 자, 3단계 풀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an, bn으로 나눕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에다가 an 수열을 대입해서 2분의 n에 3의 n 플러스 1을 써보고요. bn 자리에다가는 구한 거를 밑에서 써보겠습니다. 2분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 자, 그러면 2는 약분되죠? n 플러스 1도 약분되죠?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분모는 n 플러스 2가 남고요. 분자는 3하고 n이 남아서 3n이 됩니다. 그죠? 그 앞에 리미트를 붙이겠습니다. 극한값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1차분의 1차죠. 보세요. 여기 1차죠. 여기도 1차고요. 극한값 구할 때 우리는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3이 빨리 나오죠. 그런데 우리 정석으로 좀 풀어볼게요. 자,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자,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본강의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n으로. 자, 그러면 n으로 나누니까 1 더하기 n분의 2가 되고요. 분자는 n으로 나누면 3이 되겠죠? 자, 이때 이 n분의 2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 1분의 3이라는, 즉 3이라는 수렴값을 갖게 됩니다. 잠깐만요. 예. 이상으로 소단원 연수 문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커뮤니티에 Q&A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커뮤니티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